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7월 31일 미계약을 승인하였고 그해 8월 12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한 바, 후 9월에는 코스모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게도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은 뒤 그해 11월 7일 울사조약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1910년 8월 2일 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년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장관이 만나 모스크 삼바 상회에서 한반도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신탁 통지를 실시키로 하여 한반도 운명은 미국과 소련의 손에 넘어가며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한반도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와 남북 분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매우 큰 책임을 갖고 있다. 그 역사는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났던 북미 정상회담은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연장선이고 미국은 매우 큰 책임이 있는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거꾸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안전 보장과 직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 참석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영변 핵 플러스 알파를 들이밀어 정상회담을 시킨 것은 애초부터 합의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먼 거리를 3일 동안 기차로 이동하여 찾아간 약소국 지도자에게 전 세계 유일의 절대 강자가 미국 대통령이 보여줄 태도는 아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갑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우리 당 정동영 대표님이 주장하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동을 즉각 실시하여 남북 자주적인 방법으로 평화하기를 열어가도록 주도하여야 한다. 길 가는 신사의 옷을 벗기기 위해 구름은 강한 바람을 불었지만 신사는 옷깃을 더 부여잡았고 태양은 강렬하게 햇볕을 비추자 신사가 옷을 벗었다는 동안 중학교 저학년 필독서이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 정책이라고 하였다. 트럼프와 미국에서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나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민주평화당의 정치인이다. 일제 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한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 보기 그만하고 독자적이며 주도적인 평화기를 가기를 바란다. 예, 다음은 양비방 부총리. 예. 예.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28일 북미 정상회담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할 일을 좀 하고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는 오늘 3월 7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5.18 망언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5.18 망언으로 전국이 들끓이지만 한 달이 된 과정이고요. 5.18 관련 단체들이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론 시작은 되겠지만 앞뒤기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 않는 5.18 관련한 이 처벌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보다 국회가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한국영상기자협회 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언론 통제로 인해서 국내에 보도될 수 없었던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서 한국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공헌한 힌츠 페터 기자를 높이 평가해서 힌츠 페터상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택시 운전하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힌츠 페터상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민주화를 추진하는 나라에서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해서 취재하다 사망하거나 민주화 확산에 기여한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 앞장서서 5.18 망언 그리고 5.18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는 일과 함께 저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 국제화하는 일들을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국내 정치에 자칫 매몰되기 쉬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진희 지구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청년위원장 서진입니다. 본문 완연한데 청년들의 위험한 일자리와 사망사고 현장은 결코 높지 않는 동토 붙이기인지 정부와 기업의 동토 만들기 합작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태안 김용균 청년의 죽음에 이어서 대전 하나공장에서 봄꽃 같은 24살 인턴 2명과 31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9개월 전 5명 청년이 죽고 18일 전 또 같은 공장에서 청년 3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대전 하나공장은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였던 것을 하나그룹이 인수한 로켓 등 국가기밀의 방산 사업체에 이어서 베일에 쌓여있는 아주 특수한 공장입니다. 문제는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군사시설로 분류된 특수한 공장이어서 제한된 조사만 이루어지다 보니 번번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제재 또한 형식에 그치는 그 특수함이 봄 같은 청년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의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공장이라 한다면 대관절 무엇을 우선시하는 곳이란 말인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이라면 종사자의 생명을 더욱 고귀하게 여기고 지켜내 가면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공장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폭발사고 18일 만에서야 비로소 오늘 관계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그리고 하나 측과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9개월 전 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위반 사항이 486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사망자가 생긴 하나 대전 공장에서 유관 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연다고는 하나 과연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질지 우려가 깊고도 깊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우리 가족들이 일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밝혀달라며 진상규명과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위산업체이고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유족에게조차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하나 측은 조사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 전문가의 현장 조사 참여 아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한편 방위산업체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해야 하겠고 이번 사고로 사과한 하나 화약방산 부문 대표이사에 이어 하나그룹 총수의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대응 없는 하나 폭발사고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전면에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 가까스로 만든 김윤균법 약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초강력한 기업살인법 개정안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사청과 노동부 책임자를 초치하여 사고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고 현재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한 대전 성심장례식장 조문을 제안하면서 수요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전 하나공장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공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